되어 일상이 주일이 되는 뉴노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선교하시는 하나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저희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선교적 돌파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누어지는 온누리 온라인 선교 전략을 통하여 코비드19 상황 속에서도 창의적 방법으로 소통하고 선교하여 주의 복음과 나라가 힘차게 뻗어가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강의하시는 전현수 장로님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함께 열어가게 하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온누리 선교사님들과 지체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문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주제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전영수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이천선교본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기관 중에 수임 세계 인터넷 선교 협의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세계 인터넷 선교 협의회 수임의 대표로 섬기고 계신 전영수 장로님께서 온누리 온라인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주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장로님 환영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마이크를 켜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분량이 조금 많은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가급적 빠른 속도로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좀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19라는 이런 그 사태를 맞이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곳에서 모임 금지가 이렇게 선포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사역이 중단이 되거나 혹은 뭐 장애가 있거나 심지어는 일부 선교사가 귀국을 하게 되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언제 끝날는지 혹은 입원으로 끝날는지 아니면 2차 팬데믹, 3차 팬데믹 이렇게 여러 차례의 팬데믹이 와서 우리의 그 고통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자칫 우리의 사역 기반이 무너질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까지도 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는 목표를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우리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선교할 수 있는 이런 틀을 좀 구축을 해보자 이런 데에 목표를 두고 이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번에 이 상황 극복을 하는 해법은 단순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컨택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컨택을 하자. 예, 이런 해법입니다. 뭐 너무 상식적이고 여러분들이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이런 온라인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할 거냐. 주로 많은 부분은 오프라인과 연결된 온라인, 즉
컨택 베이스드 온라인에 주로 많은 초점을 두고요. 그리고 일부는 원격지에 있는 대상으로 뭐 우리가 선교를 한다든가,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뭐 전도한다든가, 이런 쪽 영역까지도 넓혀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온라인화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뭐 백신이 나온다 하니 그때까지 뭐 대충 좀 어떻게 좀 하다가 다시 옛날로 되돌아갈 거냐, 이런 아마 고민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선교계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선교계에는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어서 기업의 사례 몇 가지를 좀 들어봤습니다. 첫째는, 기업도 2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었다. 그래서 K항공사 사례, 사실 이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 항공사의 전산실에 근무할 때 1994년 뭐 이 무렵부터 전자결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뭐 근데 하여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무렵부터 이 항공권을 온라인에서 팔아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더라고요. 즉 이 온라인이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더라고요. 이걸 요즘 용어로 뭐 뉴노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용어는 없었지만 오프라인은 확실히 아니다, 온라인이다. 이걸 우리 선교계에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온라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만약에 앞으로 몇 년 후에 온라인이 분명히 대세였구나, 그 시절에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화를 게을리한다면 우리가 후배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을까, 좀 걱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뭐 깨놓고 얘기할게요. 국내의 이마트와 쿠팡의 이 사례입니다. 이마트는 오프라인의 대형 할인마트의 최강자죠. 그리고 뭐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물건은 직접 만져보고 사지, 만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냐.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대부분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상당히 승승장구를 했죠. 그런데 쿠팡이라는 회사가 한참 후에 나타나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후발주자인데, 얼마 전에 새벽 배송 뭐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해서 30, 40대 고객으로부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팡의 새벽 배송은 쿠팡맨이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알바 비슷한데,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새벽 배송의 전략을 구사를 해서 아주 엄청 히트를 쳤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마트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에 적극 투자를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오프라인도 있었고 온라인도 있었는데, 온라인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들도 새벽 배송도 하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은데, 여전히 이 발빠른 쿠팡의 온라인에 있어서는 한 발 뒤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선교계에서 이 사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선교도 오프라인 매장처럼
반드시 사람이 얼굴을 보고 컨택을 해야지만 뭔가 은혜가 있다 하는 이런 것이 보편적인 견해인데, 이것이 앞으로 온라인화가 됐을 때, 그때 지금 이마트처럼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의 비중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쿠팡의 새벽 배송 같은 이런 신선한 전략. 근데 여기는 쿠팡맨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죠. 이 쿠팡맨에서 보면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는 1대1을 연상케 하죠. 1대1은 성도가 성도를 양육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흔히 우리가 선교지에서는 목회자가 성도를 양육하거나 선교사가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성도가 성도를 양육하는 쿠팡맨 같은 아주 신선한 전략, 이런 것을 우리가 인사이트를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온라인화에 소극적이던 기업의 현재 모습은 어떤가? 이건 미국 회사 브룩스 브라더스라고 하는 의류 회사의 사례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이 브룩스 브라더스의 옷이에요. 오늘 이 사례 발표 때문에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집에서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브룩스 브라더스는 200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식 때 그 대통령이 입는 그 정장을 공급을 했던 회사입니다. 뭐 자신들의 프라이드는 대단하고 미국 국민들까지도 브룩스 브라더스는 우리의 자존심이다, 이런 정도로 아주 미국에서는 인기가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는 오프라인과 전통을 철저하게 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흑인 폭동 사태로 해서 아주 심각한 경영 손실을 입었어요. 이 흑인 폭동 사태를 제가 외신에서 보니까 모든 매장이 다 셔터를 내리거나 아니면 뭐 무슨 큼직한 널빤지로 쇼 윈도우를 다 이렇게 못질을 해서 절대 뭐 들어와서 깨고 물건 훔쳐가지 못하게 뭐 이렇게 막은 모습을 봤는데, 역시 브룩스 브라더스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매장에만 의존하다 보니까는 이 시기에 엄청난 경영 손실을 입어서 현재는 파산 보호 신청 상태로 해서 법원의 강제 매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선교계로 한번 또 어떤 인사이트를 좀 받아볼까요? 만약에 우리 선교사가 온라인화에 소극적이어서 지금 이 브룩스 브라더스처럼 이런 좀 안 좋은 이런 사태를 겪으면 어쩌나. 그래서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두란노 해외 선교회에서 선교사들 95유닛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TIM에서는 발빠르게 선교사들로부터 지금 상황이 어떻느냐, 이거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그러면서 온라인화를 하고 싶은 분야가 어떤 분야냐, 이런 걸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선교사들이 리더십 양성 이런 부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온라인화를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제자 훈련, 전도 1대1 등등 이런 것에 응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분야별로 점유비를 내보니까는 이 교육훈련, 우리 용어로는 양육이라고 하죠. 이쪽 분야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화를 원하는 걸로, 그리고 모임이나 예배나 전도 이런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온라인화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방침을 세워봤는데, 가장 이상적이기는 여러 선교사들이 요청해온 지금 이 95유닛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숫자인데,
이 숫자면은 우리 오늘이 전체 선교사의 샘플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자료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순위로 해서 우리가 온라인화를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네, 저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역을 온라인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번 온라인화 사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고 사역이 어려운데, 이번에 기필코이 온라인화 사역을 성공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존 기반을 구축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역을 온라인화하는 것을 첫 번째 방침으로 세웠고요. 두 번째는 이 온라인화를 선교사 스스로 해라. 이 부분에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를 좀 받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도 힘든데 그보다 더한 이렇게 이걸 스스로 개발하라고, 참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좀 아마 심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쉬운 개발 도구를 제공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용법을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으로 돕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쉬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노 코딩. 코딩 이게 뭐냐? 흔히 전산실에서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 한다고 하죠. 그건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프로그램 하지 말고 마치 워드 치듯이 혹은 파워포인트 이런 거 하듯이 그런 거 해서 좀 개발할 수 있으면은 좋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기존에 있는 것에서 그걸 카피하다가 조금만 좀 고쳐서 모방하면은 좋지 않겠나. 예,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면은 헬프데스크를 운영해서 여러분들의 개발을 돕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 도구는 어떤 거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현재 선교지에서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 온라인 선교는 바로 줌입니다. 익숙하시죠? 줌으로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모임, 온라인 강좌 안 들여보신 분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줌이 대단한 위력을 펼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온라인화 하는 거 줌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응답을 해주신 이 교육훈련 분야라든가 또 전도 분야라든가 큐티, 이런 것을 과연 줌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 전에 좀 다른 사례로 놓고 보면, 이번에 코로나19가 발발하자마자 각급 학교에서, 특히 우리나라 학교에서 처음에 줌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려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어요. 숙제도 낼 수가 없고, 과정 관리,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것을 선생님들이 도저히 안 돼서 그때 이 선생님들이 도입을 한 게 뭐냐면은 구글에 있는 이제 클래스룸이라는 것을 앞다퉈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이분들 개발자 아닙니다. 그런데 구글 클래스룸을 유튜브 보고 배우고 해서 그 클래스룸으로 이 학교 수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웨비나, 즉 웨비나라는 게 웹세미나인데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줌이고, 또 우리가 또 쓰고 있는 구글 미트, 이런 것들이 웨비나인데 이런 기능도 필요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기능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여튼 줌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또 현재까지는 많은 분들이 줌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줌을 뛰어넘는 이런 개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하는 도구는 구글의 G Suite라고 하는 이 도구입니다.
G 스위트라고 하는 것은 뭐 스위트룸, 호텔의 스위트룸 몇 개의 룸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한 팀의 고객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스위트룸이죠. 뭐 비슷합니다. 구글에 이제 여러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 이걸 앱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앱들을 서로 묶어 놓은 거, 뭐 꾸러미, 뭐 이런 거를 스위트라고 하는데 그대로 구글 G 스위트. 여기에는 아까 웹이나 구글 미트가 있고 이러닝을 할 수 있는 클래스룸이라고 하고 이러닝을 일명 LMS라고도 합니다. Learning Management System,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아주 쉬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드라이브라고 하는 구글 드라이브, 또 홈페이지를 만드는 뭐 구글 사이트,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온라인화 하실 수 있도록 도구를 마련해 드리는데 이 G 스위트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2018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오늘이 2000선교라고 하는 이름의 이런 G 스위트를 도입을 했는데 이번에 여러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름을 오늘이 온라인 미션이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일명 줄여서 OOM. 그리고 여기에는 웹사이트 도메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도메인이 oomsn.org. 그래서 여러분의 이메일이 뭐 홍길동 골뱅이 oomsn.org 이렇게 표기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오늘의 온라인 미션의 실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들 이 구글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지금 쓰고 계시는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단 여기 메일 계정이 뭐 홍길동 골뱅이 oomsn.org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G Suite, 즉 오늘이 온라인 미션이라는 기능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요 점 9개짜리 바둑판 같은 거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옆에 그림처럼 이런 것들이 펼쳐집니다. 잘 아시는 유튜브, 또 뭐 지메일, 구글 번역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죠? 뭐 캘린더,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이거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개발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구글 미트, 그다음에 사이트 도구라고 해서 이걸 이용하면은 홈페이지도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셨겠지만은 설문지, 일명 구글 폼즈, 이걸 이용하면은 또 아주 좋은 온라인화를 할 수 있어요. 뭐 문서라든가 그리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 뭐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꾸러미들을 합쳐서 스위트라고 하는 거죠. 구글 스위트, 우리 이름으로는 오늘의 온라인 미션. 실체가 이렇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런 거 전혀 코딩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안심하시고 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활용한 사례가 우리 터키에 계신 방샘물 선교사께서 직접 이 구글 스위트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방샘물 선교사께서 좀 마이크를 켜시고 직접 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샘물 선교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예, 소리 들리시나요? 좀 작으네요. 소리가 어떻게? 예, 이제 좋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사례 보고를 제안을 받아서 함께 좀 사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지금 터키 앙카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FMNC 사역자입니다. 간단하게 갑자기 이제 터키에도 동일하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걸려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셧다운 되거나 또 락다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들어갔었는데요. 저는 앙카라에 있으면서 이제 지방에 몇 군데 이렇게 계속해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도시간 이동도 금지되고 또 무엇보다도 황금과 같은 휴일에 또 주말에 이 셧다운 되니까 어디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지방 사역하는 게 그리고 완전히 단절되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참 당황스러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임에서 이렇게 전현수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터키에서 미팅을 하게 되는 게 구글 미스로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미팅을 하면서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온라인 제자 양육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러한 간단한 브리핑을 받고서 이거를 사용하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인사이트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현지인들과 어떻게 선교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 있다가 이런 제안을 받고 저도 이제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G슈트인데 이 구글 G슈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은 개인별마다 $5 베이직 $5 이상의 돈을 내야 하는데 난가벌먼트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정을 하나 발급받아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제 왓츠업이라든지 페이스타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계속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글 이렇게 미트로 사용하면서도 말 그대로 되면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는 이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글 G슈트를 좀 더 살펴보니까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게 이렇게 소개를 받고 제가 다시 그걸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또 설명한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온누리에서 이렇게 1대1 양육으로 하고자 하는 그걸 두 개를 이제 접목해 봤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일반 오프라인에서나 이렇게 책에서 커리큘럼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이 말 그대로 그걸 커리큘럼으로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 책을 활용해서 이제 구글을 하나 클래스룸에다가 그런 사이트들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이거 사이트를 보여줄 수 있나요? 어떻게? 네, 예. 여기 눌러볼게요. 예, 이게 중간에 수업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예, 이게, 저도 여러, 툴들을 좀 사용해 봤는데, 이 구글 클래스룸이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고등학교에서도 이 구글 클래스룸으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목차들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고 그 넣은 것을 가지고 현지인들과 이렇게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교육을 했죠. 제자 양육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컨텐츠를 구글 클래스룸으로는 이렇게 교재를 보고 그 내용들을 보고 구글 미스로는 같이 면대면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 양육을 사용했었고 또 전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구글 설문지라고 많이 사용했었을 겁니다. 요번에 이렇게 신청받을 때도 구글 설문지를 사용하는데 그 구글 설문지를 퀴즈, 그러니까 시험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거를 시험에 바꿀 수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시험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또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기로는 어린아이의 걸음마처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좀 초등학교 걸음마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프라인을 강화하는 온라인 사역 형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오프라인의 모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가 될 것이고 좋은 이렇게 툴로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중에 아까 좀 전에 이 컴팔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중동권에서 특히 이슬람권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1대1을 하려고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영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영국 쪽에서는 마음을 열고 이거 써라 하는데 우리 쪽에 기술적 문제가 아직 좀 아직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 컴팔로미로는 못하고 우리 오늘이 기존의 1대1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 시스템 개발은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방 선생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방세물 선생이 방금 전에 이야기해 준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이 어렵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개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는 이 온라인화하는 모델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좀 구글 G 스위트 이 기능들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온라인 양육입니다. 아까 많은 TIM 선교사들이 교육 훈련 이쪽 분야를 온라인화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온라인 양육 분야를 봤습니다. 그거에 이제 샘플로 우리 온누리의 큐티 기초 이건데 이것도 한번 구글 클래스룸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게 강의물이죠. 그래서 큐티의 정의가 어떤 거냐. 그래서 강의물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훌륭한 큐티 강의물이 되죠. 그리고 더 강력한 것은 큐티 뭐 실습 같은 이런 과제를 낼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과제 보기 하면은 제게 이렇게 과제가 주어졌는데 이걸 열고 들어가 보면은 큐티를 직접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후서를 읽고 뭐 나눠봐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여기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는 이 질문에 적절하게 답을 하면 되는 거죠. 예.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보내면 되는데 보낼 때는 그냥 이런 게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게 제출이 됩니다. 뭐 제출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제출이 되는 거죠. 예, 제출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아무튼 예,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니까 이거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고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샘플로는 1대1 제자 훈련 이걸 좀 봅니다. 예, 이것도 한번 눌러서 볼까요? 이거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라색 뭐 이런 폼이 이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영문 1대1인데 뭐 익숙하시죠? 첫 만남,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해서 뭐 두 번째 만남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구글 설문지가 되어 있어요. 설문지로 1대1을 해? 예, 가능합니다. 여기에다가 1대1
뭐 그대로 여러분들 현지 언어로 타이핑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또 있는 교재 그대로를 놓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으로 하고 또 설명이 있으면 설명으로 하고. 근데 여기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책자 형태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미리 찾으시오 했는데 여기서는 친절하게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밑에다가 이렇게 펼쳐드렸습니다. 그러면 학습자들이 이거 보고 그대로 하면 뭐 되죠. 그 다음 또 질문에 답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채워서 마지막에는 제출하면은 이게 제출이 되는 거죠. 아주 이러면 1대1 하는 사람들이 쉽겠죠. 근데 주로 이제 이런 부분을 현지에서는 이 모바일, 즉 핸드폰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핸드폰에서도 전혀 어려움 없이 이것을 뭐 답을 달 수 있고 제출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건 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1대1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이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접속하는 것이 구글 미트로 해서 1대1 학습을 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메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채널은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 모임인데, 뭐 모임은 주로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줌이나 이런 걸 웨비나로 많이 썼죠. 예, 그대로 쓰십시오. 이번에는 미트로 쓰시면 되고, 뭐 밑에 아까 우리 방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제한이 없습니다. 뭐 줌이나 이런 거는 뭐 한 50분 지나면은 끊어지고 혹은 유료로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무료로 뭐 장시간 쓸 수 있어요.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클래스룸으로 요거 클래스룸입니다. 클래스룸으로 이렇게 뭐 했어요. 그럼 요거는 모임의 일종의 큐시트 같은 것을 클래스룸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임이 좀 더 짜임새가 있게 되겠죠. 예, 요거는 뭐 실제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온라인 큐티, 예, 오늘 날짜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인데, 예, 이것도 한번 실제 화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로마서 3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그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책자 생명의 삶에서는 좀 뭐 복잡하게 이렇게 뭐 질문도 나오고 그러죠. 그걸 여러분들은 좀 성령에 의지하는 큐티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부분을 뭐 써보십시오 해서 큐티하는 사람이 이거 쓰고 그냥 제출, 그러면 성령님께 제출하게 되죠. 이거 아무도 안 봅니다. 이렇게 하면 큐티를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그 큐티를 할 수 있고, 매일 큐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혼자서 하면은 잘 안 되는데 이걸 구글 미트로 해서 지금처럼 우리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뭐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큐티 하면 큐티도 습관적으로 잘 되고 잘 확산이 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고 특히 설문지 가지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뭐 많이 해보셨죠? 예, 이걸 구글 미트로 하시면 되는데 클래스룸으로 역시 큐시트를 만들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설교를 뭐 유튜브로 만들어서 그대로 그냥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러면 이제 녹화 예배가 되겠죠.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이것도 뭐 샘플은 생략하겠습니다. 온라인 전도는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전도 중에 요즘 많은 그 현장에서 보면 이 온라인 자료,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그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뭐 많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현지어가 능숙한 사람은 뭐 질문 있는 그대로 그냥 100% 받아치기도 하겠지만, 또 혹시 좀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든가
이 질문을 받아서 대답은 하는데 대답해야 하는 것이 뭔가 좀 앞으로의 관계도 좀 껄끄러울 수 있고 이렇다. 그러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현지 뭐 목회자라든가 뭐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영상 같은 거, 이런 걸로 내가 지금 좀 사정이 있어서 답변을 못 해드리겠는데 대신 이 영상으로 답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할 때 그 영상을 제시하는 이제 이런 선교사님들을 이제 종종 보게 돼요.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전도 자료나 혹은 선교 자료들을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선교 자료 공유라고 하는 이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각 언어권별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언어권을 눌러서 거기에다가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가 잘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다른 선교사님들이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올려놓은 이런 자료를 또 여러분들이 또 잘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온누리 선교사 내부에서는 선교 자료 공유라고 하는 이 일종의 게시판 같은 기능을 통해서 자료들을 잘 서로 품앗이 하면 전도가 더 좀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건 좀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또 한숨 쉬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홈페이지를 하라고? 앞에 거는 뭐 그럭저럭 뭐 하겠는데 홈페이지를 개발하라.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홈페이지가 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성도들에게 뭐 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뭐 들어와라 그러면은 보통 뭐 카톡이나 뭐 왓츠앱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안내를 하죠. 혹은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저 미팅하는 것은 주로 이메일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있다면, 뭐 큐티 같이, 큐티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 있다면, 이거 뭐 SNS나 이메일로 들어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럴 때는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드시면 되는데, 이 구글 사이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홈페이지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샘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사역 그 센터가 뭐 해피센터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센터 이름을 놓고 여기에다가 버튼을 설계를 해서 이 버튼을 여기에 있는 이런 대로 링크를 시키면 되는 거죠. 이거마다 다 링크 주소가 있는데 이 링크 주소를 이 홈페이지에 있는 이 버튼에다가 링크 걸어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한번 저 실제 샘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넓게 나오고 핸드폰에서는 아까처럼 이렇게 좀 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중에 아무거나 한번 좀 들어가 보죠. 뭐 스쿨 기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구글 이 클래스룸이 떠서 여러 개의 수업 중에 뭐 이 중에 그냥 원하는 수업으로 들어가면 되도록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무슨 그 1대1 제자 훈련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우리 저 구글 설문으로 본 클래스룸과 설문으로 본 뭐 이런 내용, 뭐 이거 아까 우리 봤죠. 뭐 이런 걸로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우리 권기현 총무가 제 이 강의 이후에 그 녹화 강의로 이미 지금 올려놨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우리 권 총무가 강의한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 너끈이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올라간 거는 아마 이 내용까지는 아닌데 앞으로 이제 계속 그 시리즈로 올라갈 거예요. 이런 거 보시면 그대로 잘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좀 많은 걸 띄워놨는데 좀 일부 좀 지워가면서 좀 하죠. 뭐 이 정도만 해놓고, 예.
예, 지금까지 제가 구글 G Suite에 있는 그런 기능들 몇 가지를 샘플화, 모델화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서는 느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어렵다. 한숨 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 정도면 할만하겠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방침해서 성공적인 온라인화를 해라. 성공할 수 있는 사역을 온라인화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공적인 온라인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공적인 온라인 사역이라는 게 뭐냐. 뭐 이거 일일이 제가 다 설명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거고 그냥 제목만 읽고 갈게요. 성공적인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는 개발의 당위성이, 즉 개발 이유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과 분명히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에서는 오프라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온라인화하면은 이건 대부분 실패한다. 이 전산실에 이런 철칙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선교에서도 아마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 없는 거 하는 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유익을 주는 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자율적으로 집중해야지 이게 오래 갑니다. 지금 이 내용은 뭐 이 선교사가 뭐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를 제외하고서는 이 기업에서 쓰는 얘기들을 제가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 기업이나 우리 선교계나 이 성공적인 이 사역 온라인화를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이것만 아무리 뚫어지고 지게 본다고 해서 뭐 성공적인 게 나오기는 쉽지 않고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추천을 할게요. 첫째는 이 온누리 이 온라인 큐티입니다. 이거 추천을 할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이제 큐티 하면 온누리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게 한 일종의 뭐 개국공신 같은 이런 컨텐츠죠. 이 큐티가 이제 같은 본문 말씀을 이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묵상함으로 해서 이 성도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즉 온누리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아주 큰 그 능력이 있었죠. 이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적용하시면 온누리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제가 그 큐티 그 홈즈에서 보여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많이 강조를 하시면 성령 사역이 큐티를 통해서도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저도 경험을 했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 무슬림들과 함께 계셨던 분들이 요 며칠 전에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하셨던 박영환 선교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같이 있던 그 무슬림이 어디 가느냐 해서 나 새벽 기도 간다 그랬더니만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도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우리 그 헐리우드 영화가 좀 좋은 점은 많은데 무슬림들이나 다른 그 교회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은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뭐 퇴폐적이고 음란하고 뭐 범죄투성이고 사기꾼들 뭐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것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매일 큐티를 한다면 이렇게 신실한 신앙생활을 좀 알려줄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큐티는 우리 선교사들이 가장 잘할 수 있죠.
다른 그 교회 출신의 선교사들보다도 우리 온누리 출신 선교사가 가장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권고할 사항은 지금 한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나와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현지하고 연락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사역적으로 이렇게 끊겨 있다면 이분들은 반드시 온라인 큐티를 해서 현지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팀 큐티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확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지 교회에도 확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협력 선교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는 이거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잘 교육받으셨던 유튜브를 활용해서 유튜브 큐티를 현지에 보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현지인 목회자 최소한 한 5명 정도를 한 그룹으로 묶어서 이분들한테 돌아가면서 큐티 설교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A 목사에게는 뭐 첫째 주 큐티를 설교하도록 부탁을 하고 B 목사에게는 둘째 주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겨 줘서 설교를 하게 하고 그분들이 설교한 녹화 영상 파일을 수집을 해서 이걸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큐티를 매일매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유튜브 큐티를 그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야 우리 큐티 같이 하자 하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 성도들이 자기네 교회 목회자가 설교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 큐티에 잘 참여하겠죠. 이렇게 해서 현지 교회에 확산을 한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온라인 1대1 이게 성공의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이 1대1 역시도 온누리교회가 오늘날에 이르게 한 공신 같은 이런 컨텐츠죠. 이 1대1을 통해서 뭐 양육자와 동반자가 있는데 동반자도 많이 은혜를 받지만 양육자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아서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이게 이제 온누리의 1대1 사역본부의 고백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TIM의 그 조사 내용을 봤는데 그거 잠깐 볼까요? 그 55%가 뭐 교육 뭐 이쪽이었는데 좀 앞쪽에 뭐 여기도 있네요. 예, 좀 앞으로 나갑시다. 예, 이런 내용들 여기 보니까는 리더십 양육 이거 제일 많이 응답을 했어요. 그다음에 제자 훈련, 그다음에 1대1, 또 성경 공부, 영성 교육 이런 여러 교육 훈련 이런 부분을 온라인화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 1대1이면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1대1을 통해서 리더십이 양성이 되고요. 1대1 자체가 제자 훈련이고요. 1대1 이런 내용들. 그래서 1대1 하나를 가지면 이 55%의 이 리ኳ이먼트가 요구사항들이 다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1대1 하면은 중요한 것이 성도가 성도를 양육하는 이런 체계. 선교수에서는 통상 이런 거 좀 생소한데 마치 그 쿠팡맨으로 새벽 배송을 읽었던 쿠팡이 아주 지혜로운 전략처럼 선교지에서 성도가 성도를 양육하는 이런 게 보편적이지 않은 곳에서는 바로 이 성도가 성도를 양육하는 1대1로 우리 선교사들이 좀 치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아마 신선한 돌파 전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1대1 하면은 좀 뭐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또 뭐 너무 길다 힘들다.
이런 불만들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제가 지금 터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탄불에 있는 시리아 난민 교회에 1:1을 작년에 보급을 해봤어요. 또 큐티도 보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들 너무 잘해요. 작년 9월 달에 이걸 했는데 그냥 바로 5팀의 1:1 팀이 조직이 돼서 아랍어로 아주 열심히 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쯤에 물어봤어요. 당신들 이거 어렵지 않냐? 또 너무 길지 않냐? 그랬더니만 괜찮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괜찮다. 근데 단 하나, 성령은 진짜 좀 힘들더라.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좀 1:1 하면은 좀 부정적이거나 좀 소극적이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은 한번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좀 해보시면 좀 잘 돌파가 잘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16과까지 있는데 굉장히 길다. 근데 우리 1:1 사역본부에서는 마치 여인의 그 해산의 고통처럼 1:1 그 제자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게 엄마가 아이를 낳는 이 해산의 고통 못지않는 이런 고통으로 우리가 양육을 한다면 얼마나 이 동반자가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겠느냐. 그래서 16주 그거 한번 해산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를 그대로 우리 난민교회에다가 전달을 해줬는데, 그분들 긴 거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었어요. 하여튼 그런 거 참조를 하시고요. 근데 요즘 이제 온라인 1:1이 절실히 더 좀 필요해졌어요. 여기 그 교환에는 없는데, 이제 요즘 이슬람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다니는 데가 이슬람이다 보니까는 다른 데는 잘 모르고 이슬람 얘기를 하면은 요즘 이슬람이 많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니는 터키에 이제 여러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란 난민들이 꽤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 이란 난민의 40에서 한 50% 정도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란에서는 도저히 기독교 종교 활동을 못 하니까 할 수 없이 필요한 난민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란만 그런가요? 이 아랍어를 쓰는 이 아랍권에서도 꽤 많이 흔들립니다. 잘 아시는 그 위성 복음 방송 셋7 이 영향이 크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슬람이 많이 흔들리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을 양육하거나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보통 우리 현지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나 선교사가 주로 양육을 하지 성도가 성도를 양육하는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1:1 양육자들을 불러일으켜서 자, 당신들이 이제 일어나라. 당신들이 이 추수할 일꾼이 되라. 그래서 당신들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나라는 다르지만 지금 이슬람의 회의를 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원하는 사람들한테 원격 온라인 1:1을 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려드리고 또 16과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양육을 해라.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보람이 느껴지겠어요. 이런 게 재생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1:1이 이렇게 원격으로 확산될 때 우리 꼭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런 이 재생산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낳는 이런 재생산도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그 일꾼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1대1을 통한 재생산, 이거 굉장히 좀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도, 온라인 전도의 유형은 좀 다양하죠. 그래서 온라인 전도를 꼭 구글 G 스위트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온라인 전도는 너무 중요하고 또 유형이 다양하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 선교사님들께서 상황에 맞게 잘 설계하시고 개별적으로 잘 개발을 하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좀 더 도움을 드리는 차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사 상호 간에 자료를 공유를 해서 더 많은 이렇게 자료 나눔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타 선교사 자신이 창의적인 온라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한 가지 도와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활용을 해서 이걸로 전도하는 거. 이건 저희들이 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그 앞에서 그 온라인의 그 뭐 영역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예, 굉장히 앞이네요. 예, 여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이버 온라인이라는 부분인데, 역시 이것도 제가 사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역하는 이스탄불의 그 시리아 난민교회의 얘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 광고를 실었어요. 여러분들 곤고한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 또 뭐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단 여기 눌러서 들어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들어와라. 뭐 이런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만은 첫 주에 무려 150명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일부는 마침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이왕이면 같은 난민들끼리 있는 이런 교회로 나가고 싶은데 못 찾아 헤맸는데 이 광고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모임을 원하는 사람들 온라인으로 모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쪽이 지금 상당히 아주 고무돼 있고, 다른 데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마치 그 폭격 맞은 듯이 사역들이 중단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난민교회는 신났어요. 오히려 뭐 이 시기 동안에 더 뭐 부흥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페이스북 광고 마케팅 전도입니다. 이거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원하는 분들 우리가 좀 같이 해보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그 대상들은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들이 아마 대상이 되겠죠. 이걸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도 필요하고 한데, 아무튼 원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역. 이 개발 당위성은 현지 성도가 간절히 원하고 또 선교사가 지속성을 확신하는 사역. 이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차별화 포인트를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주시길 바라겠는데, 오프라인과는 확실히 다른 온라인만의 차별점을 좀 발굴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역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별화 포인트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도 좀 구하면 좋겠고,
그래도 못 찾겠다 그러면은 저희들에게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개발을 하시고요. 힘들다 그럼 헬프데스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모임. 이게 뭐 무슨 얘기지? 간단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지혜롭게 합쳐놓은 겁니다. 아시듯이 온라인 모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해요. 그런데 온라인 모임과 오프라인 모임을 적절하게 이렇게 배합하는 것,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역시 난민교회 사례를 좀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이 난민교회밖에는 없어서 그래서 좀 난민교회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히는데 근데 난민들이 가장 먼저 실직을 당해요. 터키에 있는 그 시리아 난민들이 뭐 터키 터키 기업들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고들을 마구 하는데 제1순위가 난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당장 떼거리가 없어요. 뭐 그러니 할 수 없이 난민들이 이제 구호품을 사다가 난민교회가 근데 그들이 뭐 무슨 돈이 있나요? 온누리교회에서 일부 좀 지원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좀 지원받고 해서 그들이 구호품을 이제 전달을 해요. 근데 미리 연락해서 전화 걸어가지고 야 우리 지금 니네 대문 밖에 있다. 잠깐 좀 나와라. 그러면 나와서 마스크 쓰고 구호품 전달해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또 연락할게 하고서는 돌아와서는 전화나 혹은 왓츠앱으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들이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새 가족으로 나오는 신자들이 매주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해요. 아주 이 하이브리드 모임의 아주 모범적인 그 사례입니다. 예, 이 정도로 제 강의는 좀 마치려고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이 강의 들으시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뭐 숙제까지 하라고. 예, 근데 하셔야지만 제가 강의로 해드린 부분을 직접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능 실습을 합니다. 이 구글 G 스위트 이 기능들을 우리 권기현 총무가 녹화 강의를 한 것을 청취하심으로 해서 기능 실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느냐면은 구글 클래스룸에 비대면 원격 사역 2차 교육이라는 데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사전에 G 스위트 즉 OOMSN 아이디로 이 미트에 입장하십시오라고 이들이 안내를 했어요. 아이고, 지금 제가 어디를 눌렀나요? 예, 지금 마구 지금 예, 여기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 G 스위트 아이디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분들에게는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이죠. 구글 크롬 화면인데 여기에서 이 바둑판을 누르면 이 G 스위트의 기능들이 보인다고 했죠. 이 중에 클래스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클래스룸이 뜨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대된 비대면 원격 2차 사역을 비롯해서 이건 뭐 저에게 초대된 내용이에요. 이거 뭐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누르면 이 안에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과제, 여기 기능 실습.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비전 캐스팅 강의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기능 실습, 이 영상 강의물이 여기 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틀어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이거예요. 요걸 8월 11일까지 들어주시면 좋고요. 지금 입장하신 아이디가 OOMSN 아이디가 아니면 이 기능이 들어오실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유념을 하셔서 보내드린 OOMSN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그 이메일에 이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이쪽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은 이게 첫 번째 과제를 하는 게 되고요. 두 번째는 혹시 이걸 잊어버리시면은 여기 들어가서 제 강의물을 펼쳐보시면 여기 펼쳐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걸 펼쳐보셔서 그때 8월 11일이었구나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라인화 계획서를 1개 이상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위치는 구글 클래스룸의 비대면 원격 사역 2차 교육, 그 중에 온라인화 계획서, 여기 이겁니다. 과제 중에 온라인화 계획서. 그래서 여기 있는 설문지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이름 뭐 이걸 쭉쭉쭉쭉 다 뭐 써주시고, 근데 양이 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써주시고 뭐 다음 눌러서 또 다음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과 이메일이 없으면은 안 써져요. 그러니까 꼭 요 두 개 이렇게 요 필수 항목들은 적어서 해주시기 바라고. 요거 뒤에 안내문이 있는데 뭐 제가 그 안내문을 위해서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라인화 사역을 나는 2개를 계획을 한다. 그러면 요거 외에 2장을 더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에 3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3장을 써서 작성을 해서 요 뒤에 있는 거, 요 다음 뒤에 또 계속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눌러보시면 알아요. 여기에서 3장을 써주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걸 언제까지 해주시느냐 하면은 8월 31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온라인화 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개발을 언제까지 해주시느냐 하면은 9월 18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우선 위치는 여러분들의 그 브라우저 홈에서,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 바로 이거죠. 여기에서 작성을 하시라는 얘기죠. 여기서 구글 클래스룸에서 한다 그러면 클래스룸을 열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자, 꼭 눈여겨보실 것이 개발 방법이에요. 이것은 아까 제가 뭐 큐티나 1:1 이런 추천 컨텐츠들이 있었죠. 이건 여러분들에게 전부 제가 아이디를 다 여기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까지는 이쪽에는 여러분들 아이디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실 수가 없는데, 여기에 이 강의 이후에 제가 아이디를 다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룸을 복사할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걸 뭐 복사하기 하면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개발자 아이디가 아닌데 다른 아이디로 해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걸 제가 복사를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복사하는 방법 나중에 우리 권기현 총무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복사하는 방법이 좀 쉬워요.
복사하고 조금만 수정하면 여러분의 것으로 완벽하게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 뭐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컨텐츠라든가 또 전도 컨텐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계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하시거나 아니면 뭐 구글 뭐 설문지로 들어가서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개발 후에 꼭 권기현 총무 MD01 그리고 제가 MD05입니다. 이 두 사람한테는 꼭 이 구글 클래스룸인 경우에는 선생으로 이거 한번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 하면은 여기는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교사 여기에다가 여기 버튼을 눌러서 MD01 뭐 이렇게 하고 또 MD05 해서 이렇게 해서 초대하기 이렇게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참 걸려서 초대가 됩니다. 요거를 꼭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만든 바로 이 강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 권기현 총무가 실기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앱들의 경우에는 공유 설정에서 위 아이디 추가하는데 이건 뭐 그때 가서 역시 권 총무가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날짜는 9월 18일까지 뭐 넉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중에 휴가도 있으실 거고 뭐 할 텐데 넉넉하게 이걸 기간을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요 세 가지 숙제들을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부터는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서 13개의 질문이 있네요. 질문 1, 구글 미트가 줌에 비해서 장단점을 알려주시고 이제 9월부터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큰 장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뒤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9월부터 이용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OOMSN 이 계정은 비영리 법인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무료 버전인데 현재는 유료 버전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녹화 기능 이거 비영리 법인용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도 150명까지밖에는 안 되는데 지금 그게 풀렸습니다. 250명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풀렸느냐면 9월 말까지만 풀렸습니다. 구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비대면 이거 하니까는 이 구글 미트에 이 유료 버전의 기능을 풀어서 무료 버전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줌에 비해서 장단점을 알려주시고 확실히 편리성에 있어서는 줌이 편리합니다. 구글은 좀 불편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줌은 기본적으로 개방형입니다. 그리고 구글 미트는 기본적으로 폐쇄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끼리 편하게 써라. 밖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오픈하지 말아라. 이게 기본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미트 같은 경우에 이 OMSN 아이디가 아니면 일일이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은 일일이 승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점이 꽤 불편해요. 그런데 이 점이 오히려 보안에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죠. 그 다음에 줌은 그 외에도 기능들이 화려한 기능들이 많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구글 미트는 아주 꼭 있어야 할 기능들만 핵심 기능들만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장단점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줌 쓰지 마세요. 이미
이제 크게 두 가지 보안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뭐 중국에 뭐 그대로 뭐 보내진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화면에 보면은 조경근 목사님 지금 뭐 얼굴도 보이시고 이문 장로님 얼굴도 보이시고 뭐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보이세요. 요 정보가 그대로 이 줌 서버를 통해서 외국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의 이 영상 프로필이 그대로 뭐 간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잠시만요. 네? 네, 조경모니가 안 되네. 잠시만요. 예, 제가 조금 좀 뭐 중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아니요, 장로님 그게 아니라 지금 공유 자료를 발표 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 자료를 제가 요걸 좀 중지하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보안상 좀 불안해요. 그래서 특히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줌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줌 바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갑자기 우리 지금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여기다가 음란물 같은 거 쫙 올리고 도망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줌 바밍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 사건은 뭐 해외 여러 군데서 발생했어요. 캐나다 시드니 또 싱가포르 이런 데서 발생을 했는데, 저는 이게 더 무서워요. 모르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 또 여러분들의 얼굴 이런 거 들어와서 다 모니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이거 우려됩니다. 근데 이런 게 줌에서는 쉬워요. 그런데 구글 미트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물론 지금 줌에서 이런 걸 위해서 뭐 패스워드도 뭐 걸고 뭐 하는데, 보통 이제 줌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같이 카톡방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오픈하죠.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두 번째, 현재 사역지에서 구글 G 스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OMSN 계정은 사역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 것 같은데, 이 계정의 사용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현지인 동역자들도 계정을 제공해서 사용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 추가 계정 생성에 대한 승인 권한도 부여가 가능한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께만, 그것도 파송 선교사님들께만 이 OMSN 아이디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사역자분들에게는 원칙적으로 OMSN 아이디를 제공을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글 G 스위트의 계정을 이제 사용해 보시다 보면 이렇게 G 스위트 멤버가 외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데모도 좀 해드리겠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글 미트가 기본적으로 내부 사용자들에게는 한없이 뭐 관대하고 편리한데, 외부 사용자들에게는 좀 불편하고 까다롭고요. 요걸 여러분들이 잘 사용자 설정, 권한 설정에서 요걸 잘 해줘야 됩니다. 주로 이제 링크 개방 방법으로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거 이제 우리 권 총무가 나중에 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걸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황효셉 선생님께서 중화권의 모든 지역에서는 구글 관련된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 없죠. 그렇죠. 중국 대륙은 물론 앞으로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도 구글을 접속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글이 이 보안성에 있어서는 한 채 양보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정부에서는 구글에 관해서는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이 사용을 불허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은 VPN입니다. Virtual Private Network이라고 하는 VPN이 있는데, 요건 그 앱에서 많이 좀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글 아이폰이나 구글 폰이나 이 앱스토어 뭐 이런 데서 이 VPN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따라다니면서 계속 막죠. 그런데도 VPN 계속 생깁니다. 숨바꼭질하면서 VPN을 활용하는 길만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 외에도 뭐 프록시 서버라든가 뭐 이런 걸 잘 활용하면은 돼요. 근데 그게 VPN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건 좀 개념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VPN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지금 질문이 많고 시간이 예. 많이 갔기 때문에 답변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현재 IT 환경이 한국에 비해서 몹시 열악한데요. 미트와 클래스룸이 어느 정도의 환경에서 가능한가요? 예, 핸드폰이 터지는 데서면 웬만해서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G Suite는 본인과 본부 계정을 하시고 구글 계정을 별도로 개설해서 월 조그만 비용을 내셔도 구글 드라이브 무료 추가해서 충분히 현지 운영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현장과 본부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안상 좋겠지요. 예, 무슨 내용인지 대충 좀 알겠습니다. 예. 근데 구글의 그 개인 드라이브가 있고 공유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 드라이브가 있고 공유 드라이브라는 게 있는데, 이 공유 드라이브를 주로 잘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용량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돈 걱정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온누리 교회는 전략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으로 하는데, 실제 이런 지역에서 인터넷을 3G, 2G로 통신하는 상황이고, 휴대폰은 물론 한 가정에서 중고 컴퓨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온라인 사역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지역에서 IT를 활용해서 현지 선교사와 협력 사역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요? 온라인 사역은 어려운데 IT를 활용해서 현지 선교사와 협력 사업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부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IT 활용하는 것보다 핸드폰을 즉 컴퓨터 이 방식보다는 핸드폰 대 핸드폰이 더 좀 빠르고 쉽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2G 정도에서는 이 구글의 뭐 G Suite나 이런 게 돌아가기는 상당히 좀 버벅거릴 겁니다. 최소한 3G 이상은 좀 돼야 되고요. 예, 좀 기다리면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핸드폰 보급률인데, 많은 지역에서 핸드폰 보급률이 높죠. 그런데 몽골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핸드폰 보급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좀 더 높죠. 이들을 타겟으로 해서 온라인 선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이 1대1과 큐티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때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특히 큐티 같은 거, 이 생명의 삶 있는 거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번역해서 하신다 그러면은 예,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뭐 성령에 의한 뭐 이런 쪽으로 좀 모디파이해서 쓰시면은 좋겠고, 1대1은
우리 온누리 있는 그대로를 해도 이 번역을 해서 하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헬프데스크는 어떻게 컨택할 수 있나요? 예, 요것도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저기에서 알려드리겠는데, 헬프데스크는 여러분들이 OMSN 아이디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다 초청이 갔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글 그룹스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지인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지역에서는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도 없다면 온라인 하는 어렵죠. 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한 3개, 4개, 예, 조금만 더 할게요.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갈 때 학생과 교사로 구분되는데요. 학생과 교사의 기능 차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생과 교사 신분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학생은 학습만 할 수 있고요. 교사는 이런 강의물이나 숙제나 이런 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차이는 명확하고요. 이 교사가 학생을 교사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다른 동역자나 혹은 뭐 본부에 있는 사람을 뭐 교사로 초빙 가능하겠죠. 구글 미트를 G 스위트를 통해 호스팅할 때 다른 일반 구글 미트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한지요? 예, 뭐 가능합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이 어드레스만 동일하면은 우리처럼 비영리 법인용으로 뭐 쓰던 아니면 기업용으로 쓰던 뭐 관계없이 하나의 미트에서 가능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강의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해 주신 전영수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이제 광고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광고하기 전에 전체 선교사 카톡방 개설에 대한 안내를 이경희 목사님께서 잠시 해주시고 그리고 광고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회 선교본부의 중요한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 링크 주소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암호 코드를 먼저 이메일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링크 주소하고 암호 코드를 통해서만이 들어온 선교사님들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겠고요. 일반인들은 이제 검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친구 추가가 기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보안상으로 또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오늘과 같은 비대면 사회 교육이랄지 또 케어랄지 또 복지 여러 가지 본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공지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카톡 그룹 채팅방을 열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픈할 예정이오니 저희가 구체적인 광고는 이메일로 보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자료 보이죠? 예. 예, 두 번째 비대면 사역을 위한 교육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게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과제를 제출하시는 건데요. 아까 전용수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기능 실습 강의 시청을 8월 11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화 계획서를 8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른 이 온라인화 계획에 따른 앱 개발을 9월 18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광고사항입니다. 유튜브 채널 온누리교회 이천선교의 지난 3번의 온라인 화상 모임 영상을 모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임의 녹화 영상도 이제 편집을 과정을 거쳐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전 모임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오늘교회 이천선교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성원 강사님 유튜브 영상 10강도 계속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신 선교사님들께서는 다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차, 2차 교육 과정의 평가는 수강 신청과 과제물 제출로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업로드한 그 교육 자료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를 완전히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수강 신청하신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내주신 과제물 제출로 이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평가라는 것은 이제 수료가 됐다 안 됐다 이제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강 신청을 혹시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이메일로 보내드린 수강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과제물 제출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5분 정도의 짧은 교육 영상이 10개 정도가 순차적으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OOMSN 계정을 통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셔서 수임해서 제작해서 올려드리는 교육 영상 10개 정도의 영상을 잘 보시고 학습하셔서 자기 주도 학습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교육에 따른 과제에도 시상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교육을 따라주시고 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2차 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모임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시대에 하는 비대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지난 1차 교육, 영상 교육을 잘 받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2차 교육, 오늘이 온라인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듣고 또 논의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이 비대면 시대에 선교적 돌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임해서 준비한 모든 교육의 재료들을 잘 시청하고 또 학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사역을 위한 지혜를 얻고 또 통찰을 얻고 현지인들을 양육하며 또 신학을 교육시키고 리더십들을 훈련하고 또 그 외 기타 여러 사역들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 2차 교육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체 온라인 화상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키시고 한 말씀씩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